여러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전세 매물 부족, 그리고 신축 매물의 부족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신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한 바 자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보니까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규제 완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완화될 거다, 토지가 풀릴 거라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김윤덕 장관이 바로 어제 그런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또 얘기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본다면은 김윤덕 장관 규제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가능성은 부인. 그리고 토지 해제는 없다. 재초하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김윤덕 장관은 규제 완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뭐냐?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자간담회 발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규제가 완화될 거란 생각 자체는 버리시고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규제 완화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 완화는 없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인지하시고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김윤덕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1월 말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도심권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심권에 어떤 지역에 몇 세대를 공급할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수도권의 가용 부지를 총동원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살펴볼게요. 수도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총동원한 공급 대책이라고 했으면은 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 또 나올 겁니다. 뭐냐? 도심 내에 국유지라든가 군부대, 노후, 공공청사의 모든 부지를 총동원한 공급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은 군부대 시설, 그리고 노후, 공공청사, 여기에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 공공도심 복합개발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주고, 그리고 고밀도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이 두 가지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은 대규모 공급은 없다입니다. 그러면은 1월 만에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재탕 부동산 공급 대책입니다. 국공유지 아니면은 노후 공공청사 아니면은 군부대 시설, 여기에 공급해봐야 얼마나 공급하겠습니까? 뭐 태릉 CC라든가 아니면은 종로구청이라든가 구로세무서라든가 아니면은 독산동 공군부대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공급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1월 말에 나올 공급 대책은 시장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신에 김윤덕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은 규제 완화는 없다.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 내용을 그대로 또 가져갈 겁니다. 결국에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세금 정책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결국엔 이게 빵 터지는 시점에는 집값은 폭등으로 간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할 수 있는 게 신규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매물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러한 공급도 공급입니다. 지금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책 하나만 쓰게 된다면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미 주택 임대사업자라든가 민간 임대사업자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활용 자체를 전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전월세 시장은 금방 안정화될 겁니다. 단 한 가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 혜택이 뭐냐? 바로 취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입니다. 이미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하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수 제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 제외 이겁니다. 주택수 제외지 취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중과 배제 이 두 가지만 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전월세 시장은 단번에 안정화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주택자가 됐든 1주택자가 됐든 아니면은 무주택자가 됐든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취득세 중과가 아닌 취득세는 그냥 일반 과세 1%에서 3% 여기만 적용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 임대 사업을 많이 활성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래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전세라든가 월세 매물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주면 좋죠. 그런데 어차피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6년, 장기는 10년입니다. 10년 후에, 6년 후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느 정도는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도 주택 임대 사업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대신에 소형 평형 아파트만 주택 임대 사업을 허용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형 평형 아파트라면은 예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많이 있죠. 6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의 아파트입니다. 한번 볼게요. 공시가격 6억 이하라든가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대부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지역이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아파트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핵심 지역이라든가 한강벨트라든가 강남 3구를 제외한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강북구 아니면은 구로구, 금천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이런 서울에서 외곽 지역, 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6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60제곱미터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만 풀어주게 된다면은 투자를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이나 강남 3구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못 사죠. 그러면은 어디 지역에서 사냐?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외곽 지역, 이런 지역에 6억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매수를 해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시중에 전세 매물이 나오고 월세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의 전월세 시장은 정말 빠르게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다음으로는 매매 가격도 당연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핵심 지역인 한강벨트라던가 아니면은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불거질 가장 큰 부동산 문제는 전월세 가격 상승입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만 혜택을 주게 된다면은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방법을 안 쓸 겁니다. 이 정책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끌고 왔던 부동산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 그리고 민주당 정권 아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들은 적폐 세력이죠.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법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세제 혜택 딱 두 가지만 줘보십시오. 취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중과 배제, 그리고 소형 아파트도 주택 임대사업자를 허용해준다.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좋은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1월 말에 나올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자체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시장에 효과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현실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